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난세이 제도에 이 중국 본토를 향한 네 번째 미사일 기지가 추가로 들어섭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8월 3일 일본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중국명으로는 나우이다오라고 그러죠. 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 오키나와현의 이시카키지마에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남동쪽으로는 약 150km 지점이 있고요. 대만에서 동쪽으로 약 230km, 또 오키나와 본섬으로는 한 4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시카키에는 이번에 이제 미사일 부대가 새로 배치가 된다는 건데요. 이건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만 보호는 물론이고 중국 본토를 바로 코앞에 두고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이시카키에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 운영 부대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시 초동 대응을 담당하는 이 500에서 600명 규모의 경비 부대도 이 섬에 배치하는 계획을 함께 추진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지 센카쿠 열도 도발 같은 것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대를 배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대원 숙소, 탄약고, 훈련장 등의 시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이시카키의 미사일 부대가 배치가 되면 규슈하고 대만 사이에 활 모양으로 펼쳐진 섬들, 이게 이제 난세이 제도인데요. 이 난세이 제도의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그리고 오키나와 본섬, 또 오키나와현의 미야코지마에 이어가지고 네 번째 중국 견제용 미사일 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난세이 제도는 사실상 이 중국이 주장하는 제1열도선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중국 방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1열도선은 냉전 시기에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상의 경계선인 동시에 이 중국의 군사력을 전개하는 목표선입니다. 또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이기도 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난세이 제도를 철저하게 봉쇄한다 그러면 이 중국의 산동성 칭다오를 모항으로 하는 북해 함대는 사실상 봉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일본 양국이 이 난세이 제도 방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난세이 제도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밑으로는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중국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다면 중국은 결코 대만은 물론이고 이 대양을 넘보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일본 열도 전체의 길이하고 비슷한 한 1200km나 되는 난세이 제도에 미사일 기지를 배치한다는 것은 중국 전역을 목표 지점으로 타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 중국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난세이 제도의 방어력 강화 차원에서 2024년 3월까지 이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에 전자전 부대를 상주시킬 예정이고요. 또 위쪽에 이 가고시마현의 마게시마에는 미국 항공모함의 함재기 또는 탑재기의 육상 이착륙 훈련 비행장으로 이용할 자위대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시노부 방위상은 지난 4월에 이 요나구니지마를 방문해 가지고 대만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할 정도로 이 일본 방위 계획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난세이 제도를 요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 방어는 물론이고 이 대만 방어를 향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편 이시카키지마의 일부 주민들이 지난 2018년 3월에 지방선거에서 이곳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마는 이 찬성 측의 나카야마 요시타카 후보가 승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미사일의 배치 계획은 승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이시카키지마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센카쿠 열도 방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센카쿠 열도는 지금도 거의 매일 중국의 공선들이 의도적으로 침범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민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이 중국 매체들이 센카쿠 열도에서 중미일 3국 간의 군사적 충돌, 심지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해가지고 주목을 끌은 바 있었죠. 미일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미국이 인정하고 또 이 지역이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관할 범위에 있다 하는 점을 재확인한 것에 대한 반발로 중국의 매체들이 그렇게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타임스는 지난 4월 26일 중국의 고유 영토인 나오이다오,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에서 조업하는 비무장 중국 어선들을 무기로 사용해서 일본이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 해경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관할 해역에서 해양경비대가 외국 선박에 대해서 무력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경법을 고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곧바로 무력을 사용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 일본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의 매체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중국의 도발이 수시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카쿠 열도 부근에는 상시 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외를 먹어왔는데, 이 이시카키지마의 미사일 부대는 물론이고 최소 500~600명 규모의 자위대가 주둔하게 된다면 이제 곧바로 센카쿠의 부대 투입이 가능해져서 열도 방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 센카쿠 열도가 미야코지마하고 이시카키지마와 함께 중국의 해양 진출을 가로막는 지정학적 위치와 그 존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2012년 국유화됐습니다. 자, 일본이 그렇게 이 센카쿠 열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중국도 그보다 더 센카쿠 열도를 탐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 이 중국의 해양 기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군이나 일본 자위대의 동중국해 또는 남중국해로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파제 또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열어줄 수 있는 대통로가 개척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호시탐탐 이 센카쿠 열도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센카쿠 열도를 손에 얻게 되면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중국해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제1열도선을 넘어서 제2열도선의 구축도 가능하다. 중국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시카키지마에 미사일 부대하고 자위대를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이런 야욕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이 이 이시카키지마의 미사일 부대 배치 계획, 그리고 난세이 제도의 방어력 강화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일본 규슈, 그리고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이른바 제1열도선에 대중국 미사일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서 2022년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에 세계 패권을 지향하는 중국의 억제할 목적, 이 중국을 억제할 목적으로 기금이 하나 신설됐는데 이게 뭐냐면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걸 PDI라고 합니다.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 여기 항목으로 51억 달러, 한 5조 8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이 대중국 억제를 위해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 요구 목록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제1열도선, 그러니까 도련선을 따라서 사거리 500km 이상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중거리 핵전력조약, 그러니까 INF에서 탈퇴하면서 사거리 500km 이상 미사일 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양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이 난세이 제도에만 배치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일본 본토까지 포함해가지고 일본 전역에 분산 배치하면 어떨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이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공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에 배치하려고 하는 미사일은 지상 배치형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보다는 산간 지역 같은데 땅굴을 파고 숨기는 형식으로 배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탐지하기도 어렵고 표적도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대중국 포유형 미사일을 제1열도선을 따라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 억제를 향한 중요한 군사 능력에 재정 자원을 집중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선제 공격은 너무도 타격이 커가지고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예산안 설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 이 제1열도선에 대한 정밀 공격 네트워크의 구축을 명기해가지고 유사시에 지상 배치형 미사일 등을 활용해가지고 중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망은 중국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항모전단 등의 활동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이 항모전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A2AD, 그러니까 이 반접근 지역 거부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A2AD를 말했는데, 이 A2AD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1980년대부터 이 태평양상의 섬과 섬을 연결한 도련선을 중국이 일방적으로 그었죠.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미 해군 등의 활동 여경을 축소하려고 하는 전략, 그러니까 이 A2AD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전략을 일컫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내해화하고, 그러면서 이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미국이 이 제1도련선을 따라서, 제1열도선을 따라서 배치하는 지상 발사 미사일로는 이 중거리 순항 탄도 미사일, 그리고 프리즘 정밀 타격 미사일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중 중거리 순항 탄도 미사일은 INF 조약에서 탈퇴한 2019년부터 시험 발사 등을 통해서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거리는 1000km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나 또 필리핀 등에서 중국 본토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차세대 정밀 타격 미사일로 손꼽히는 프리즘 미사일은 현재 미국 지상군의 대표적인 전술 탄도 미사일인 최대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를 대체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202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사거리를 1차적으로 500km, 장기적으로는 1000km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리즘 미사일은 지상 목표물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모전단이라든지 함정도 공격할 수 있도록 개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해군 전력에게는 아주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대중국 포위망 강화를 위해서 B1이라든지 또는 F-18 같은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LRASM 스텔스 장거리 공대함 순항 미사일, 이게 이제 최대 사거리가 한 560km 이상 되는데요. 이 미사일하고 JASSM-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건 최대 사거리가 한 930km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의 전진 배치도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중국 항모전단이라든지 함정들 또는 지상 목표물들을 3m 이내의 정확도로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갈수록 중국의 대양 진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중국을 향한 미사일 포위망과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